안녕하세요. 와우 디노입니다. 이번 공룡 탐구 생활의 주인공은 폭군 티라노의 영혼의 라이벌, 초식 공룡의 수호자, 트리케라톱스입니다. 환상적인 뿔과 아름다운 프릴로 듬직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겸비해 많은 팬덤을 보유한 슈퍼스타 중 하나인데요. 쥬라기 1편에서 앨런 그랜트는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공룡이었는데 직접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며 트리케라톱스의 배를 껴안으며 미소 짓는 모습은 동심을 자극하면서도 트리케의 아픈 모습이 안타까운 마음을 안겨주었어요. 2편에서는 덩치를 과시하며 콧김을 내뿜고 캠프를 초토화시키는 씬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에 비해 쥬라기 시리즈에선 비중이 작아 아쉬움이 많았어요. 왠지 짠하면서도 든든하고 포근하면서도 측은한 저의 최애 공룡 중 하나인 백악기의 전차 트리케라톱스를 만나러 함께 출발해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기 후기의 마지막 절인 마스트리히트절에 형성된 층서 단위들 중 가장 유명한 지층인 헬크릭층에서 트리케라톱스의 화석이 독보적으로 많이 발굴되었고 그 다음 많은 화석은 티라노사우루스였을 만큼 트리케와 티라노는 함께 번성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라이벌이자 이웃관계였는데요. 몸길이 8에서 9m에 몸무게는 최대 6톤에서 10톤 정도로 그 당시 트리케를 사냥할 수 있는 포식자는 티라노 외에는 찾기 힘든 가장 큰 최후의 강룡입니다. 트리케라톱스는 호리두주종과 프로루수수종으로 나뉘는데요. 멸종 때까지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프로루수수종은 호리두수종보다 프릴이 작고 이맛뿔이 더 굽어 있으며 콧뿔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인 뿔은 대각선 위로 굽어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1m나 되는 뿔이 정확히 티라노의 가슴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뿔의 형태가 가죽을 찌르고 돌려 빼기 쉬운 형태인데다가 기저부가 비어 있어 무기로 사용할 때 두개골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구조이기도 해요. 두개골 뒤쪽에 판처럼 생긴 변 모양은 프릴이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많은데요. 애매하다 싶으면 늘 쓰이는 체온 조절용이었다, 성적 과시용이었다 등등도 물론 있으며 프릴이 얼굴처럼 보여 포식자들로부터 자신을 위장시킨다는 이론도 있지만 전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건 목을 감싸는 프릴이 곡선 형태로 되어 있어 자신보다 큰 공룡이 목을 공격하는 것을 방패처럼 막아주며 동시에 뿔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멋지고 신빙성 있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트리케의 프릴 역시 사자의 갈기처럼 체온 유지와 이성에게 매력 어필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초식 공룡으로 입이 앵무새의 부리처럼 생겼고 턱이 잘 발달하였으며 가위처럼 생긴 이빨이 있어 씹기보다는 자르기에 알맞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기도 먹는 잡식성 식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논거는 다음과 같아요. 다른 초식 공룡들과 달리 위석이 없어서 삼킨 식물을 소화시키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뿔과 프릴은 단백질 섭취가 많아야 자랄 수 있는데 저영양식인 식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프릴 조직에서 동물성 단백질 구조가 보였다는 걸 근거로 보고 있어요. 멧돼지도 주로 나무 뿌리를 캐먹지만 상황에 따라 뱀이나 개구리를 잡아먹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위장의 내용물이나 배설물 등에서 동물성 먹이가 발견되어야 하지만 트리케의 화석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동시대에 살았던 티라노의 뱃속에서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기에 아직까지는 주장일 뿐입니다. 티렉스와 트리케는 200만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존했던 대표적인 천적인데요. 두 끝판왕의 대결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티라노는 긴 다리와 높은 체구로 상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3.5톤에서 6.1톤의 가공할 치악력은 트리케의 뿔과 프릴 골격을 박살내는데 충분했기에 티라노의 손을 드는 게 자연스럽다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트리케의 뿔은 티라노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한데요. 자신의 낮은 체구를 역이용해 티라노의 흉부와 복부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최적의 신체 구조는
마치 티라노를 상대하기 위해 진화된 듯한 완벽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에 아무리 제왕인 티라노라도 목숨을 건 정면 승부보다는 쿠션같이 부드러운 발바닥 연조직과 탁월한 선회력으로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거나 은밀하게 기습하는 방식을 택했을 텐데요. 동물로 보면 사자가 아프리카 물소를 상대할 때와 비슷할 거란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트리케가 실제로 체계적인 조직 생활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환경에 따라 이기거나 질 수도 있는 영원한 맞수였을 것으로 결론을 지어볼게요. 창과 방패, 성과 악, 폭군과 수호자, 초식공룡과 육식공룡 등. 그야말로 대칭의 정점인 두 라이벌은 지구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구도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인자인 이미지가 있지만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트리케는 많은 영화나 시리즈에 출연하였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쥬라기 시리즈에서는 너무 잠깐씩 등장하여 아쉬웠는데요. 여담이지만 쥬라기 월드에서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의 유전자를 섞어서 만들어낸 하이브리드 공룡 스테고케라톱스가 등장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다고 해요. 이렇게라도 나와서 같은 유전자 조작 공룡인 인도미누스 렉스와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남아요. 안녕 티라노에서는 귀여운 아기 트리케라톱스인 톱스로 나왔어요. 비록 화석이지만 박물관이 살아있다 비밀의 무덤편에 출연하기도 하였고요. 1994년에 심영래 감독의 티라노의 발톱에도 등장하였는데요. 30년 전 만든 공룡치고는 제법 실감나는 모습이었어요. 시리즈물로는 공룡 메카드에서 주측 공룡 중 하나로 출연하였으며 공룡 킹 어드벤처에서는 주인공의 파트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티라노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 영화나 애니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많은 대중매체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주길 기대해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트리케라톱스에 대해 아직도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 충분히 담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데요. 추가 영상을 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원하시는 분이 많으면 추가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 어릴 적 공룡 박사를 꿈꿨던 시절에는 곧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실제로 공룡을 복원할 수 있을 만큼 인류에겐 불가능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트리케의 많은 표본에도 아직도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무리 생활을 하였는지 아닌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걸 보며 어떤 것도 쉽게 100% 확실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룡은 인간에게 늘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신이 남겨놓은 퍼즐 한 조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